결혼 11년 차. 남편의 유난스러운 잔소리 때문에 미치겠어요. 25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제는 내 새끼 앞에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게 됩니다. 어쩔 땐 오은영 박사님이랑 사는 건지 김차호 선생님이랑 사는 건지 헷갈리네요. 속이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네. 일단 눈치만 보는 우리 아내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에?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잔소리 하시는 분이 남편분이시죠? 그죠? 네. Where are you from? New York. 아, 그러면 한국말 can you speak Korean? 네,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70%예요. 오, 잘하시네요. 하지만 많이 몰라요. 네. 아, 많이는 모른다. 600만 이해해요. 아니, 남편분께서 잔소리를 많이 하신다고요.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기가 이제 두 돌이 막 됐어요. 그러니까 울고 불고 찡찡거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찡찡거리지 마. 왜 이렇게 찡찡거려 카이야? 막 이러면 찡찡이란 단어를 썼다고. 이제 거기서부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 이제 그러면 왜 아이한테 그 찡찡이란 아이덴티티를 나한테 심어주냐? 그럼 너는 우리 아이가 그렇게 나는 찡찡이라는 인성을 갖고 사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냐. 절대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맞는 말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뒤돌아서면 씨 맞네 이렇게 하게 되는데 깜짝이야 아씨 맞네 씨. 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유난히 힘든 날이 있어요. 육아가 너무 정말 매운맛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요 진짜 너 때문에 엄마 너무 힘들어 했다가 난리가 나요. 왜요? 카이가 너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야. 그 상황에 너가 힘든 거야. 이렇게. 남편 선불교 이렇게 그 깨달음에 엄청 그 헤어스타일도 지금 약간 선불교. 그래서 저희의 감정을 아이한테 책임지게 하지 말라고. 아이 탓을 하면 안 된다. 그냥 우리가 힘든 거지 아이가 힘든 게 아니다. 예. 너의 탓이 아니야. 그냥 우리가 힘든 거지 아이가 힘든 게 아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또 생각해보니까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으니까 저희가 앞에 아이랑 같이 셋이 있으면 말하기가 무서워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충격적이었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 문화에서는 또 저희 아이가 남자거든요. 아들인데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포경 수술을 해요. 할래. 유대인 문화에서는. 유대인 문화에서는. 시술 방법이 다른가요? 그런 거 같아. 그 레드 와인 같은 거를 손수건에 이제 묻혀서 아이 여기 이제 물게 하고 그러니까 아픔을 좀 못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거기 너무 아기 때여서 시술 같은 너무 그냥 되게 짧게 간단하게 끝나는 건데 제가 그걸 듣는데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럼 그걸 우리 아이한테 하겠다고 이제 한 거죠. 근데 이제 본인도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 안 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 이제 친구들도 유대인들 친구들이 거의 다 했으니까 그게 너무 이상하거나 충격적인 사건이 본인 아닌 거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출산하기 전에 엄청 싸운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는 못한다. 난 내 애한테 그거 못한다. 그랬더니 왜 못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는 지금 포경수술 안 하는 추세기도 하고 그거를 나는 애기한테 하는 게 너무 잔인하다. 근데 이제 또 저희 남편은 커서 애한테 그 충격을 주겠다고? 약간 이런 또. 그쵸. 고통이 덜할 때 신생아 때 네. 해버리는 게 맞는데. 네. 잘 모를 때. 그러면 우리 여기 남자분들 그거 한 사람 손들어 아니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죄송해요. I'm sorry. 안 하신 분들은 밖에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TVN에서 단체로 합시다.
아니 그러면 가장 평화로웠던 시기가 아기가 갓 태어났을 때였겠네요. 그죠? 그때가 제일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에? 네, 그러니까 왜요? 반대로? 그때 이제 그냥 집 앞에 제일 큰 병원에서 아기를 이제 낳았는데 네. 그 병원은 약간 좀 그런가 봐요. 그 제왕절개여서 그런 건지 입원실에 이제 옮겨져 있는데 남편이 계속 씩씩거리는 거예요. 왜요? 왜 내 아이를 못 앉게 하냐 이 병원은 막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캥거루 케어를 못 한다고. 캥거루 케어가 뭐야? 아니 그래서 뭔 소리야 정말 이제 마취가 깨가지고 동생이 이제 오고 있었는데 왜 애를 못 앉게 하냐 이 병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캥거루 케어가 뭐야? 아기가 태어났을 때 여기 이제 엄마 아빠 살결에 여기 심장 있는 곳에 이렇게 같이 대고 아. 있는 걸 하고 싶은데 왜 내 애를 안 데려오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뭔 소리야? 저는 막 이제 마취가 깨가지고 막 통증이 이제 오고 있었는데 아니 캥거루고 나발이고 아니 지금 캥거루고 나발이고. 아파 죽겠는데. 그치, 잘못했어. 뒤지게.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제 시댁에서도 얼마나 궁금하실 거예요. 그쵸, 이제 그쵸, 그쵸. 손주가 처음이거든요. 손주니까. 네. 근데 거기다 전화해가지고 영상 통화로 여기는 뭐 그놈의 캥거루 안 한다고. 캥거루 케어 못하게 한다부터 시작해서 막 시부모님이 한국은 왜 그러냐 뭐부터 시작해서 캥거루가 우리나라 동물이야? 우리나라 동물도 아닌데. 또 하필 또 미국에 소아과 의사 친구가 있었던 거야. 그래갖고 거기도 전화를 해서 또 힘을 못 하겠네. 힘을 못 하겠어요. 저는 이제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몸조리해야 되는데 돌아가면서 계속 캥거루 얘기만 계속 해대니. 근데 제가 듣고 있다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씨 내가 배째어 이러면서 내가 뱉겠어. 내가 아니 그리고 저도 아기가 보고 싶잖아요. 제 뱃속에 계속 그쵸, 있었었는데 엄마가 사실, 엄마인데 네. 지금 지금 아내가 점점 흥분도가 높아지니까 네. 남편분께서 뽀뽀를. 키스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남편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아내분이 육아할 때 가장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뭔지 우리 남편분이 봤을 때. I have a boring answer. I think she's a great mom. I think she's a wonderful mom. 그럼 아내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인내심 없어. 인내심이 없어요, 아내가. 한국말로 똑똑히 들렸습니다. 인내심 없어. 인내심 없어. 인내심 없어요. 그리고 가끔 it's hard for me to give advice without it sounding like she takes it as criticism.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인내심이 없어졌을까? 어쩌면 그것은 스프링이라고 생각해요. 스프링이 이렇게 코일로 감겨져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눌려 있는 거예요. 어쩌면 과거에 어쩔 수 없이 너무 오래 이 여성이 참아야 되는 환경에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아내분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계속 참잖아요. 그럼 스프링이 계속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고 그 한계점에 이르는 순간 팍 나가는데 그러면 이제 남편분 입장에서 왜 그렇게 말을 하냐. 지금 이게 그렇게까지 말을 할 내용이 아닌데. 그런데 이제 와이프가 이제 인내심이 없으니까 그럼 나는 배를 쬐어. 캥거루가 내 배에서 나온 거야. 그리고 이제 와우. 오, 방금 미국 사람 같았어요. 맞아요. 야시. 예스. 그러면 남편분은 아이한테 하는 것처럼 그거를 엄마 아빠에게서 받았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유대인 분들이 가정교육이나 교육 이런 게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아니면 너무 못 받아서 그 결핍이 상대적으로 있어서 내가 공부해 봐야 되겠다. 책도 봐야 되겠다. 어떤 거예요?
therapy.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두 번째예요. 후자예요. 아, 두자. 인내심이 이제 제가 없다고 했는데 인내심이 이분이 진짜 많은 게 제가 어떻게 그렇게 화가 안 나고 막 가끔은 좀 짜증 날 때도 있을 텐데 나는 엄마를 대해서 내가 목 다룰 사람은 없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아, 우리 엄마가 되게 힘든 상황이었는데 내가 엄마를 케어하고 그랬으니. 아. 네. 그러니까 아버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인데 어머님이 조금 정신적으로 아프셔가지고 아. 이제 그런 사랑을 절대 못 받았어요. 아, 오케이. 저희 어머님이 왜 아프신가 저는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유대인 집안인데 이제 어머님의 부모님들이 그 홀로코스터에서 살아남으신 분들이에요. 와, 너무 힘든 집이었겠다. 이제 그러다 보니 뭐 조울증, 뭐 우울증부터 이제 이런 걸 많이 겪으신 집안인 거죠. 오케이. 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좀 심리 상담을 오래 받아왔고, 예, 이제 그래서 본인이 치유를 많이 했고, 그러면 우리 남편분의 마음에 어마어마한 그게 있을 거야, 진짜. 왜? 인류 역사에 말할 수 없이 슬프고 잔인한 이야기에 어마어마한 그 쓴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것이 어머니에게 또 왔고 그것이 또 아들에게 흐른다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지금 모습으로 상상할 수 없는 상실이나 결핍이나 때로는 원망이 될 수도 있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시간. 저는 제가 해병대에 있을 때 제대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여기서도 견뎠는데 내가 사회에서 못 견뎌? 다 할 수 있어. 나 여기서도 견뎠는데. 근데 지금은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 힘든 시간을 지난 사람들에 대한 뭔가 마음에 이게 막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군인은 성인이 돼서 가는 건데 아이의 시절을 그렇게 보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멋지고 희망적인 게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아이 안 낳고 싶어요. 내가 좋은 부모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아이를 낳는 것은 결혼하는 것은 어떤 느낌이냐. 방학 숙제 하나도 안 했는데 이제 내일 모레 개학인데 일기를 하나도 안 쓴 느낌이에요. 다 기억을 못 하겠어. 비 왔는지 눈 왔는지. 그러니까 그 숙제를 대면하고 싶지 않아. 그 먹먹함에 100배, 1000배. 근데 남편이 내가 결핍이 있었지만 난 아이를 낳고 싶다. 난 결혼을 하고 싶다. 그 마음이 생겼다는 것도 진짜 축복이죠. 남편분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엄마하고의 그 사이에서 매우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냈잖아요. 어떤 것이 그것을 이겨내서 지금의 이렇게 따뜻하게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는지. It's an inheritance. 아, 내가 받은 것이 내 아이에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And I was very unhappy and I needed to do a lot of work. 내가 그래서 할 일이 되게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근데 진짜 아픔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나서 더 존경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남편분 같은 이야기가 진짜 희망인 것 같아요. 세상의 희망. hope. There was hope. 만약에 제가 아내분의 사촌 오빠라고 한다면 우리 남편분 성이 어떻게 돼요? Rosenthal. 로제파? 진짜 어려워요. 그러면 로소방이라고 할게요. 로소방. 제가 만약에 사촌 오빠라면 로소방 너무 좋다. 이런 남자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지금 힘든 거 있지만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엄청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 희망을 만들려고 안에 그 진주를 만들려고 엄청난 쓰라린 상처를 수십 년 했을 거다. 그걸 잘 견뎌서 여기에 오신 거에 대해서 너무 리스펙트하고 정말 다음 생에는 저희 아버지가 되어달라. This time, 괜찮아. 지금 올해도 이번 생에도 살자고. 감사합니다. 엄마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는 따님의 사연인데요. 누구나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마주하지만 저는 32살로 또래보다 조금 일찍 이혼 소송이라는 사건을 경험 중입니다. 요즘 이혼이 흔해졌다고는 하지만 제게는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고 사회적 시선을 어떻게 소화해야 할지도 아직 배우는 중인데요.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저보다 더 제 마음을 살피고 눈치를 보는 엄마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어디 계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결혼 생활을 한 1년 정도 보냈고 네. 지금 한 6개월 정도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사실 헤어지자는 말을 듣지를 못하고 네? 소송이라는 소장을 받으면서 저희가 헤어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뭐 어떻게 돼? 갑자기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소장이 날라온 거예요? 작은 싸움이 있었는데 네. 남편분이 이렇게 나가게 되었고 네. 저는 계속 대화를 시도를 했지만 대화를 이렇게 차단된 상태였고 어느 날 이혼 소장을 받게 된 입장이 되어서 그래서 제가 납득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가족분들도 모르는 분들도 계신데 엄마가 이제 옆에서 약간 저를 숨기는 것처럼 느꼈어요. 이번에 추석 때 얘가 친척들도 만나는데 저를 안 데려가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가서 나 이분이랑 좀 안 맞아서 헤어졌어요 말해도 괜찮은 상황인데 나를 안 데려가고 왜 집에 놓는 거지? 내가 혹시 이혼했다는 사실이 좀 창피한가? 저는 결혼을 함과 동시에 엄마 아빠한테 독립을 했고 이혼을 한다고 해도 다시 엄마 아빠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앞으로 제 삶을 더 바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과정인데 매일매일 엄마가 전화해서 너 밥은 먹었냐? 회사는 잘 갔냐? 너무 과한 보호와 감시와 언제는 조금 엄마한테 연락을 하기가 제가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특히 이 김창욱 쇼에 제가 나간다는 걸 엄마가 엄청 싫어하셔가지고 왜요? 다 알려주니까. 다 알려지니까 그리고 엄마 친구분들이 이 프로그램 너무 애정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같이 나가자고 했을 때 극 대노를 해서 너무너무 심하게 싸워서 한 일주일 동안 연락을 끊고 오늘 못 올 뻔했네. 네, 오늘 못 올 뻔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 왔는데 사연이 소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주 기분 좋게 여기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네. 화장실 갔다 오니까 마이크가 있는 거예요. 아차. 그래서 또 잠깐 싸웠어요. 네. 방송 나오고 속을 주는 줄 알고 여기까지 와서 그랬어요. 다 짜증나는 거 예?